방송 직전에 조금 새로운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황교익 씨가 오후만 하더라도 오전까지만 해도 꽤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소 그 톤이 잦아들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황교익 씨의 톤이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정치인들의 결사체잖아요. 하지만 황교익 씨는 그냥 해당 분야의 전문가예요. 캠프 대 캠프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자꾸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렇게 오인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판단 착오라고 봅니다. 큰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내정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는 선에서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그냥 황교익 씨 참으라고 말만 하면 개인이니까 참아야 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기 어렵죠. 저희 캠프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화면에 나와 있는데 김어준의 권유, 김어준 씨의 권유 반나절 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를 했다.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분명히 일종의 사과 메시지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나섰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아까 김어준 씨 방송 내용 중에 황교익 씨가 개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아니에요. 공직 후보자예요. 아하. 공직 후보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비난이나 비판도 일단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청문회라든지 또는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형태로 당신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은 그런 의문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라고 점잖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가 가져야 될 적절한 자세와 어떻게 보면 자질이에요, 보면. 예. 근데 계속 본인은 개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공직 후보자가 어찌 개인입니까? 장관 후보자가 어찌 개인이고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어찌 개인입니까? 이미 내정은 됐기 때문에. 내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내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예. 물론 이제 김어준 씨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을 조금 중재하고 싶은 그런 여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러면 이낙연 후보께서 김어준 씨의 말을 듣고 지금 사과를 했을까? 사과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최초에 신경민 의원이 공격한 지점에 있어서 예.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과한 비판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보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황교익 씨를 공격한 그 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과를 하게 된 동기가 순전히 만약에 김어준 씨의 저 방송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또 이낙연 후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과연 적절하게 됐을까?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일국의 당대표로 하셨고 국무총리를 하셨던 대통령 후보께서 김어준 씨처럼 한 정당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인의 얘기를 듣고 저 어떤 사과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황교익 씨 변수에 대해서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전직 여당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섰는데요. 제가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치인을 대신해서 위로한다. 황교익 씨 마음을 푸시라. 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여당의 승리에 기여를 했고, 예, 정권 재창출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김은혜 의원님. 물론 뭐 이 논란 공방은 크긴 한데 전직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김어준 씨 못지않게 황교익 씨 관련 중재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사이렌이 울렸다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 아하. 왜냐하면 항상 이재명 지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분이 있었죠.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수호천사처럼 항상 위기 때마다 구해주셨거든요. 예전에 경기도에 따로 평화부지사를 측근을 보내기도 하셨었죠. 저는 이번엔 여권에서 위기관리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일명 대주주격인 이해찬 전 대표와 또 큰손인 김어준 방송인까지 나서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정무적으로 지키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대주주와 큰손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네. 예. 격인. 예.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까지 어쩌면 마치 논개 전략
처럼 같이 끌어안고 민주당을 수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명 폭탄 제거반이 가동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관욱 교수님께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게 꽤 이례적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뭐 방송인 김어준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직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수습이 될 조짐인 건지 이해찬 전 대표의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위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사안이 뭐 그렇게까지 중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면 민주당 경선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예요. 이런 경선의 과정, TV 토론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 대결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았는데 이런 사실은 본질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슈가 민주당 경선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상황은 좀 지지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뭐 김어준 씨나 이해찬 전 총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대주주다 뭐 이게 뭐 큰손이다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당 내에서 이런 뭐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은 뭐 대표와 제일 이 뭐 지지율이 제일 높은 분하고의 어떤 갈등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습 능력이 사실상 안 보인다는 차원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예. 그나마 민주당은 이런 어떤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요,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섰기 때문에 황교익 씨가 뭐 잦은 사퇴를 결심할지 아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30일에 있을 만약에 경기관광공사 인사청문회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청문위원 가운데 15명, 1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1명은 민생당 소속이다. 이렇게 되면 황교익 씨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이전에 자진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 국민이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건 당연히 임명 처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예요. 예. 근데 왜 임명 처리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길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추측입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추측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빨리 임명 처리를 해야 맞는 상황이에요. 보면. 예. 그렇다 치고 저게 지금 이게 경기도 의회의 지금 이 구조가 민주당이 132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이고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문위원이 지금 15명이면 그래도 제1야당인 지금 국민의힘 쪽에 1명 정도는 배정이 돼야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1명 정도는 비교섭단체 무소속을 포함해서 이렇게 배정이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14명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1명만 비교섭단체로 했다? 저거는 인사청문회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이건 열려서는 안 될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엔. 애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15명이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지금 민생당의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도의회 의장 몫으로 이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체 7명, 뭐 의장 추천 3명,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3명, 운영위원장 추천 2명. 그래가지고 15명인데 이게 의석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의원들이 132명이고 국민의힘당은 단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힘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조금 전에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본인의 거취를 황교익 씨가 고민하겠다. 오후부터는 뭐 이런 입장 변화도 보이니까요.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고 그 여당 대선판에 황교익 변수 얘기 여전히 파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